예, 이번에는 스프라이트 킷의 두 번째 시간. 제가 여기 제목도 틀렸네요. 이게 씬 킷이 아니라 스프라이트 킷인데, 이렇게 제목도 틀렸습니다. 근데 저도 변명을 하자면은, 애플이 이름 짓는데 왜 이렇게 성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또 장면이 씬 파일이 없네요. 이 장면마다 씬이라고 해놓고서 그걸 또 3차원에는 씬 킷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러니까는 제가 자꾸 헷갈려요. 아무튼 각설하고 이거 스프라이트 킷 노드입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층도를 보면은 SK 노드는 SK 카메라 노드, 뭐 레퍼런스 노드와 같은 더미 노드로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뭐냐? 여기 일단 SK 노드가 있고 SK 카메라 노드, SK 레퍼런스 노드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일종의 더미 노드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논리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쓴 카메라 위치를 잡거나 아니면은 다른 노드의 레퍼런스를 하거나, 그러니까 같은 거를 카피해 오는 거죠. 이런 식의 노드로 쓰이고, 실제 눈에 보이는 노드들은 요 밑에 이 스프라이트 킷의 레이블 노드, 또 스프라이트 노드, 쉐이프 노드, 이건 어떤 도형이고,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실제 눈에 보이는 거죠. 저희가 이번 예제에서는 요 레이블 노드와 스프라이트 노드, 쉐이프 노드, 에미터 노드랑 타임이 아닌데 타일맵 노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SK 뷰가 있고, 그 다음에 SK 뷰에 요 장면이 SK 씬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프리젠트 씬이라는 메소드를 돌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장면이 놓이게 되고, 그 장면에는 그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SK 노드나 다음에 스프라이트 노드, 에미터 노드 이런 것들이 쭉 배치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더미 노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는 부모 노드, 자식 노드처럼, 부모 자식이라기보다 사실은 연관 관계죠. 연관, 어소시에이션 관계인데, 이렇게 어소시에이션 돼가지고 이게 이동되거나 특성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것도 따라서 변하는 그런 형태로 트리 구조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 자식 관계는 아니고 클래스에,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요 클래스로 보면은 부모 자식 관계이긴 하죠. 그렇지만은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어소시에이티브 릴레이션을 뜻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프로젝트 43, 그래가지고 정말 별거 없어요. 그냥 화면에 이 스프라이트 두 개하고 버튼 이런 것들 표시해 주는 거, 그것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제를 딱 돌려보면은 이렇게 예제가 동작하게 됩니다. 두 개의 스프라이트가 이렇게 대롱대롱 흔들리고, 요 밑에는 이렇게 버튼이, 나인 파츠 버튼이 이렇게 배치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이렇게 구역을 나눠 가지고 크게 또는 작게 막 신축할 수 있는 버튼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위에서부터, 여기는 이 예제를 보시게 되면은 씬 파일이 없어요. 이 씬 파일이 없고 그냥 뷰 컨트롤러 안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뷰 컨트롤러 안에서 씬 파일을 이렇게 만들고, 이 씬 파일을 가지고 프리젠트 씬을 해주면 그만이겠죠. 예,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밑에 쭉 만드는 건데, 요거는 뭐 구현된 게 이 뷰가 로드 될 때 이렇게 한 번만 돼 있으니까 뭐 어렵지 않겠죠.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여기 SK 씬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SK 씬은 특이하게 꼭 만들 때 사이즈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제 기억에는 씬 킷은 그렇지 않은데, 3차원 씬 킷은 그렇지 않은데, 2차원 스플라이트 킷은 이렇게 꼭 크기를 사이즈 매개 변수로 해서 이 뷰에 바운드 크기의 사이즈를 전달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씬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씬의 바운드와 사이즈를 제가 콘솔에 표시를 하고요.
우선 액션을 하나 정의를 해줍니다. 이 액션은 뭐냐면 repeat action forever. 그러니까 계속 돌아라. 일종의 루프죠. 시퀀스 뭐냐 하면은 플러스 45도.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를 뜻하니까 그걸 4분의 1로 나누니까 90도, 45도 해서 45도만큼 회전했다가 0.25초 안에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90도 회전하고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45도 회전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계속 돌려라 라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애니메이션은 1초 동안 반복이 되겠죠. 즉 아까 그 스프라이트가 좌우로 흔들리는 게 1초짜리 애니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스케일 모드는 애스펙트 필 꽉 채우게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비율에 대해서 여기 있을 거예요. 예. 이것이 궁금하시다면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여기 애플 키보드. 자, 이 필은 여러분들이 이해가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리사이즈 필. 요게 요 리사이즈 필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제가 여기서 쭉 늘려도 요 뷰의 원래 크기가 변하지 않죠. 아무리 늘려도. 예. 이번에는 줄여볼까요? 이렇게 쫙 줄여요. 줄여도 줄질 않아요. 뷰의 원래 크기. 뷰의 개별 크기가. 근데 요거를 원래대로 애스펙트 필로 바꾸게 되면은 제가 이거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작아집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뷰의 개별 크기를 유지하려면 이렇게 리사이즈 필을 해줘야 된다. 이것도 참 이거 제가 자꾸 불만만 얘기하는데 리사이즈 필 하면은 그 크기가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애플 참 장명법 거시기 합니다. 예. 전라도 사람은 아닌데. 그 다음에 이제 배경 설정 다크그레이로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거 앵커 포인트. 씬의 앵커 포인트를 화면의 중앙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요걸 안 하게 되면은 앵커 포인트가 좌측 하단이 되겠죠. 예. 요건 여러분들이 코멘트 하셔도 되고 위에 걸 풀어도 되고 아래 걸 풀어도 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언제든지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예제에 나와 있는 앵커 포인트의 개념과 좌표계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SK 스프라이트 노드라고 해서 스페이스쉽이라는 이미지. 물론 이미지는 어셋 안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버튼 말고 로켓과 스페이스쉽. 요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요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스페이스쉽과 로켓이라는 이미지를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노드를 스프라이트 노드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크기를 좀 줄여주고요. 런 액션 위에서 만들어 놓은 액션을 이렇게 돌려라. 그 다음에 add child 화면에 붙여라. 이런 동작을 해주겠습니다. 로켓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로켓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이 포지션을 이동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붙이게 되면 앵커 포인트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쉽은 앵커 포인트 화면 중앙으로 되고 요 로켓은 이렇게 위로 0,200만큼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다음에 로켓의 앵커 포인트도 맨 위로 올려줬어요. 중간쯤에 제일 위로. 이걸 없애면은 스페이스쉽과 동일한 액션을 보이게 되겠죠. 똑같이 이렇게 좌우로 중간에다 가운데다 핀을 박아놓은 것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로켓을 이렇게 앵커 포인트를 이동을 시켜서 대롱대롱 매달리게끔 스케일도 바꿔주고 이것도 액션 돌려주고 차일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음에 이제 버튼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버튼은 이렇게 고정된 형태로 원래 크기대로 한 번 표시해주고, 또 한 번은 버튼의 센터 렉탱글이라는 속성을 지정해서 센터 렉탱글을 속성을 지정을 해주고서 스케일 값을 줘가지고 버튼의 크기를 변경해 줍니다. 이 센터 렉탱글이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버튼의 이미지가 9개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렇게 나눠져 갖고 1번은 스트레치 되지 않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 이거 스프라이트 킷에 스프라이트 노드 쓰는 거 어렵지 않죠? 예, 참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뜻대로 동작하진 않을 거예요. 예, 몇 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거를 굳이 다 넣기가 좀 거시기 해서 예, 이렇게 했습니다.